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휴일이지만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만사 다 내팽겨 쳐주시고 나오셨습니다. 여수 순천 YMCA 이상훈 김석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죠. 예. 네. 연휴 뭐 하셨는지요? 연휴 때. 뭐 어린이날 있어서요. 네. 어린이날 때 이제 YMCA 또 뭐 어린이날 행사하는 쪽에 참여해가지고 YMCA는 대체적으로 주말이 더 바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가요? 지금 되게 지금 네, 눈치 보고 나왔습니다. 네. 이상훈 총장님께서는 뭐 이제 어린이 자제분은 없으시잖아요. 자유롭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주 연속 같은 문제로 참 이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전되는 게 많지가 않은데 일단 전반전 총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또 수사가 나오면은 그때 이후로 좀 이야기를 더 한번 나눠보고 오늘은 그 전에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관할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전남도에서 처벌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종종 속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 15개 사업장이 이제 우선 밝혀졌는데요. LG화학, 하나케미칼 등이죠. 거기에 전라남도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사전 발송을 했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200만 원입니다. 미약하죠. 미약기요? 이건 뭐 처벌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약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금 무색하죠.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법이 그렇죠. 법이 최고 500만 원까지 이제 부과할 수 있는데 1회 위반하면은 200만 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제 그런 시행령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그 측정값 조작한 특정 대행업체 중에서 이제 전남에 주소를 둔 업체 세고 여기는 이제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을 했고요. 근데 이제 법대로 했다지만 한마디로 염장을 지르는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법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당 기업이 이제 연간 매출액이 수조 원인데 이번 이런 조작으로 그 200만 원만 이익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게 국민법감정인데 사실 이제 지금 수사 중이니까 모든 잘못이 다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렇게 했어야 좀 더 맞지 않았나. 하여튼 그에 앞서서 우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었고요. 다만 지금 도에서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해서 지역 주민도 참여하는 그런 민관 합동 조사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산단 주변의 대기 실태 조사라든지 주민 유해성 건강 영향 평가 주요 배출 시설이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공개도 하고 하는 뭐 그런 특별 환경 지도 감시단도 설치하고요. 이제 이런 대책들은 내놓았는데 테두리가 너무 느슨하고 그동안에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김석 총장께서는 지금 이상훈 총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게 좀 짧게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다면요. 저는 이제 200만 원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걸 위반한 업체가 이렇게 무게감을 받아들이겠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반면에 업체가 갑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든 지수를 측정했던 조작 사건이잖아요. 조작 사건을 했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을 받은 거고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만약 오히려 더 처벌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게 네. 아닌가 하는 말씀. 만약에 저라면 이상훈 총장님 그 행정을 집행하는 만약에 결정권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막 물론 조건에 맞춰지지 않지만 행정 소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 10억, 20억씩 때리겠어요 과태료를. 그래놓고 그러면 15개 업체에서 과하다 어쩌다 이런 반응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수 시민이랄지 도민의 감정을 좀 보면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감정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빠른 조치를 취하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200만 원 과태료는 조금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 빠르게 이건 검찰에서 빠른 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좀 엄격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과정을 놓고 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자체 처벌과 관련해서는 계속 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단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민관 거버넌스가 뭐 구축이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를 또 중심으로 여러 또 합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의견을 조금씩은 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뭐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동 최근 모습을 보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간에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발빠르게 대표적인 환경운동 단체인 그 전남 환경운동연합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했어요. 예. 그리고 여수 지역사회 그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섰던 여수 시민단체 연대회의 7개 단체로 구성된 그 연대회의와 또 전남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성명서도 냈고요. 또 LG 화치공장이나 하나케미칼 여수공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했고, 또 지난 그 4월 26일에는 그 우리나라 대표 환경운동가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여수 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이렇게 꾸려서 한 10여 분이 여수 현장을 좀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게 이제 총선을 앞둔 좀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뭐 이런 시각 때문에 오히려 범대위 구성이 조금 지체된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동안에 지역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뒷짐지고 있던 그런 관행들을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어쨌든 총선이든 뭐 때문이든 그래도 앞장서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또 이 정치 문제를 넘어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의 결정을 빠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 합의가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타 정당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그리고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수 시민단체 연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민단체, 또 사회직능 봉사단체, 심지어 보훈단체까지도 지금 다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민 대책 활동들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단체는 좀 이해관계가 조금 더 달라서 별도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제가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성명을 냈고요. 순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광양 여수구에 있는 광양만권의 시민단체 함께 모여가지고 지난 4월 25일 날 광양만권 대기오염 진단에 대한 정책 포럼을 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게 사람이 모이고 대책기를 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수, 광양, 순천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상황에 대해 공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급박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의 조치가 있을 거고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고 광양만권 뭐 또 환경청이랄지 이런 중요한 어떤 정책기구랄지 아니면 행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요구 관련해가지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제기해와고 공통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좀 함께 참여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하는 채널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갖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가에 대해서 의문 제기는 저희도 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성공회대 김민정 박사와 함께도 이야기를 나눠본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방향성이랄지 목소리가 모아지는데 전혀 문제는 없나요? 일단 이 책임자들이 처벌을 해야 된다랄지 광양만권 대기 오염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야 된다랄지 이런 것에는 이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지역 내에 여수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역 주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관계가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단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모든 영역이 참여하는 이 범대위의 성격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단위에서의 합의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하고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은 그 영역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뭐 목소리가 다르다 뭐
단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범대위가 구성됐으니 그 범대위에 순천단체도 참여하게 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확장될 일만 남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차례대로 살펴볼 게 각 이 사태와 관련한 주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대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행 업체들도 있고요. 지자체들도 있고요. 차례대로 좀 그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정리 차원에서요. 일단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뭐 여러 단체들이,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대기오염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미세먼지 사태가 워낙에 심각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책들을 좀 여러 기업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잘 안 돼 왔었거든요. 이 기업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직접적인 곳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좀 일단 저희가 그간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좀 대기업들이 언론을 대해 왔는지 일단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동안의 섭외 과정이 담긴 인터뷰를 좀 들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섭외 과정은 잘 안 들려드리고 뭐 저희가 좀 알아서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스태프라고 해서 라디오 전망대는 저랑 이산화 작가 이렇게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인터뷰를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알 권리를 또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리에 없다 형, 자리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째라 형입니다. 배째라 형. 호남 화력이 첫 번째고요. GS 칼텍스가 두 번째입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예,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 여수 MBC 이선화 작가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연락이 진짜 안 되시네요. 네. 제가 예, 집에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 근데 인터뷰 건을 제가 아직 저희 지금 사업소장님도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집안에 지금 상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또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청무시청 개인농 부탁드립니다. 네, MBC 이선화 작가인데요. 차장님 개인 번호로도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네. 개인 번호로요? 네. 아, 그래요? 자리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출근하신 것은 맞나요? 네네, 오늘 출근하셨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떻게 전달을 하셨을까요? 지난번에 문자로 드렸어요, 제가. 문자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수 MBC의 이선화 작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님하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전화 드릴 네네. 때마다 휴가시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 전화를 피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한테 지금, 사장님, 실제 휴가세요, 지금.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네. 자료를 받아야 질문을 그리고 저희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정을 해놓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들리기에 따라서는. 한국 자료가 다 나와 음. 있으니까요. 배출량 대해서는. 저희는 네.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네. 그 직접적인 육성 인터뷰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육성 인터뷰가 왜 어려우신가요? 저희는 굳이 저희가 그걸 응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쉬운 인터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뷰가. 네, 뭐 사실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언론을 대하는 태도다. 물론 해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에 이야기해야 될 의무는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미세먼지랄지 뭐 대기오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피하다 보면 피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정확한 책임, 확실한 문책, 처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온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소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현장에 그냥 중간 임원 정도, 관리 감독자 정도가 뭐 이렇게 처벌을 받거나 법적인 형사 책임을 지고
실제로 그 경영 책임자라든지 오너라든지 여기는 전부 피해갔거든요. 뒷전이었죠. 예, 그래서 뭐 총알바지다 뭐 그런 말도 할 정도인데 이거 역시 법제도가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일어난 만큼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1996년도에 당시 키스트가 여수 산단의 역학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미 20년 전에 판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런 그 농사짓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 때문에 살 수 없는 지역이 됐을까요? 산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가해자 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소나기 피하자는 식은 정말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이 가해자잖아요. 이번에 기업이 가해자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기침도 나오는 거죠. 광양산단, 여수산단, 뭐 율촌산단, 뭐 철강, 석유, 화학, 기초소재, 부품산업 굉장히 종합물류 거점 지역이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클러스터적인 요소가 있지만 복합적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가해자로서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방금 인터뷰 들어보면 대단히 뻔뻔하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이건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1996년에 9월에 여수 산단 및 확장 단지에 대해서 대기 보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1999년에 12월 광양만 권역에 대해서 대기 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상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라고 누군가도 좀 지정한 것 같이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관계자들이 이 문제가 터졌으면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지역사 함께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인터뷰 좀 하자고 하니까 뭐 미세먼지에 대한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다수 세상인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부분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네. 회초리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벌을 두려워하는 건 뭐 다 똑같잖아요. 남녀노소, 뭐 어린 아이, 뭐 아저씨도 할 거 없이 다 처벌은 무섭기 때문에 일단 그 처벌 나올 때까지 다 소나기를 좀 피하고 보자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은 돼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근데 그 전에 또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왜 우리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냐. 기업에서는 이렇게 반대 입장을 또 내비치긴 했었죠. 그와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자, 다음 만나볼 주체는 측정 대행업체입니다. 측정 대행업체. 저희가 또 4곳 적발된 4곳에 모두 다 이제 인터뷰 요청을 다 했었는데 뭐 자리 없다는 거를 이제 뭐 모두 다 이렇게 해 왔었고요. 그 중에 한 곳 동부 구린 환경에서 간부급과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인터뷰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알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화를 내시면은 저희가 뭐 물어보기 아니 화낸 것이 아니고 자꾸 회사로 전화가 온다 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출장이 있어가지고 아까 또 사무실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또 그쪽 측정 담당 이사가 따로 있어요. 예. 이제 그분한테 내가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계속 언론을 피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는 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출장 중이니까 저는 예. 처음부터 이사예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측정 담당이사 따로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사님이랑 이야기할 건 없고 측정 이사님이랑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건가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러죠. 예. 네. 그거 담당 부서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 흘러가는 거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뭐겠어요? 그럼 이게 피할 일이 전혀 없. 이틀 후 안 저기서 전화를 해놨는데 전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신다고요? 예. 왜?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봤어. 우리한테 왜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려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관련 기관에다 물어보세요. 우리는 방금 나간 거 외에는 답변할 수가 없죠. 뭐 좀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사님한테는 말씀드려도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 안 하신다면서요? 이게 제가 총무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담당 부서장도 왜 내가 그때 전화를 해야 되냐 이거 말이에요.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그럼 안 하? 아니 그 방송을 안 그대로 오고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거기 지금 여기다가? 아니, 뭐 의무는 없는데 기관에다 물어보라니까 방송에 기관에다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아 물어보면 거기 뭐지 왜 저희들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했다니까 저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그거 외에는 없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뭘 답변해줘야 됩니까? 그거 내가 지금 여수 MBC인지 뭐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놨는데 약속을 깨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명함을 보내드릴까요? 이사한테 전화를 해놔도 안 해주고 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해요.
저한테 전하지 마시오. 시간 이후로 이제. 잔뜩 혼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코멘트 좀 주시죠. 아마 이 아나운서는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한 90년대 중반 정도에 그 술집을 밤 1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음주문화 개선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술집들이 12시 넘어서 영업을 해요. 과태료 맞으면 과태료 내고 또 합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가 되면 술집끼리 사업자 등록을 바꿔요, 서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한다. 지금 저는 지금 측정업체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생각이 문득 났는데 지금 측정업체 문제가 뭐냐면 그 아까 가불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기업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측정을 이 기업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대형 할인마트 들어올 때 그 교통 아주 심각한 지역에다가 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교통 영향 평가를 누가 하냐면 그 기업이 용역사에 맡겨서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용역사는 돈 주고 맡기는 그 기업에게 유리한 그런 평가를 낼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이거하고 똑같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한 이 국가 산단의 측정은 국가가 국가의 비용으로 공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 역시도 지금 법제도 문제인데요. 예, 그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집요하게 피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좀 받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측정 업체가 어떻게 보면 가운데 끼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가불관계 속에서 대기업이 잘못한 것이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적반하장인 식으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 업체에게는 뭐 영업 정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좀 조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영업 정지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또 몇몇끼리 또 비슷하게 또 모여가지고 측정 업체를 만들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광양만권 내에 이런 그 기업, 행정 그리고 측정 업체가 만들어 놓고는 이 카르텔이 이번에 좀 드러났으니까 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좀 처벌 관련된 규정도 좀 만들고 좀 어떤 법적 조치들을 만들어야 이런 정말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 예, 이런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들어볼 주제는 지자체 관련 내용입니다. 듣고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중점적으로 좀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측정도 의뢰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중점적이라면 그동안에 해왔던 그 관리 감독 방법과는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담당자 마인드가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 기존에는 만약에 이게 지금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믿으면서 보는 거하고 여기는 정말 이게 그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이라도 틀린 거 있으면 찾아내겠다는 그 마인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꾸준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안 다뤘던 주체들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언론에 뭐 저희도 물론 언론입니다만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송출돼서 전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란 것들에 대한 역할은 언론이 좀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 대한 발생 원인 그다음에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심도 깊은 좀 보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또 더불어서 이상하게 또 양비론을 끌고 가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비론이요? 예, 이건 분명한 건 조작 사건이란 말이에요. 조작 사건에 양비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시민단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랄지, 뭐 어떻게 뭐 자치단체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랄지를 하는 문제는 향후에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필요한 그 충분히 보도량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 정도 지금 라디오 전망대에서 지금 세 차례 연속 지금 이것 관련된 토론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일목조연하게 어디선가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언론에서 좀 종합적으로 좀 보도해 주면 좋겠다. 지금은 언론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훈 총장님 지역 언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늘 냄비 언론 그 비판을 하잖아요. 네. 사건 일어날 때만 바짝 하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잊혀지고 또 새로운 특종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게 언론의 아주 안 좋은 그런 행태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정말 아까 우리가 계속 이 3주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은 법제도 문제로 가거든요. 법이 잘못돼 있어서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관행이 잘못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대안 제시하고 또 시민사회 여론을 전하고 하는 것 언론이 해줘야만이 관이나 국회에서 그걸 고치지. 아까 기업도 소나기 피하듯이 넘어가듯이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자기들 고유 업무에 또 빠져들어서 중단이 되거든요. 언론이 정말 3주째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라디오 전망대 저도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좀 언론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전문 기자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번 참에 이용선 아나운서께서 환경 전문 기자 겸 아나운서가 좀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봅시다. 안 그래도 지금 일이 너무 많은데 네.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국회의원 지역 이제 국회의원 이야기를 짧게 한 20초씩 어떻게 또 보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왔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역시 법제도 이야기인데요. 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거든요. 특히 지역에서 원하고 또 필요하고 답답하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민을 대신해서 가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라고 지역에서 뽑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가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뭐 할 말씀은 있겠지만 지나치게 어떤 정치 문제만 빠져 있다 보니 지역에서 느끼는 이런 아픔이라든지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흡이 잘 안 맞는 선거 때만 내려와서 조금 맞는 이런 것들을 좀 국회의원들이 자성을 하셔서요. 그동안 좀 부족했던 활동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것 때문에라도 정말 명운을 걸고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김석 총장님 10초. 기준을 어기는 기업이나 뭐 업체나 행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을 진행해야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하게 간담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시민 뭐 어르기 달래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입법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예. 총정리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저희 라디오 전망대가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전 끝난 거니까요. 저희 또 후반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 YMCA 이상훈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